자, 여러분 전반사 펴요. 자, 여러분 반사가 굴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반사는 에너지가 100%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굴절은요 100% 굴절이 될 수가 없어요. 일부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반사라는 건 과연 어떨 때 생기냐는 거죠. 자, 실제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경계면이 있는데 매질 1, 2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자료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면 누가 빨라요? 원이 빠른 거예요. 이 세타를 계속 각을 키워봐요. 그럼 누구 값도 커진다는 거죠? I 값도 커집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세타를 최대 90도로 놓으면 I가 90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로 아무리 굴절을 시켜도 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2에서 1 쪽으로 굴절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각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죠. 입사각보다 무슨 각이? 굴절각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입사각을 막 키웠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되는 입사각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되는. 됐어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해요. 임계각이 뭐라고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90도가 될 수 있는 무슨 각? 입사각을 의미해요. 얘보다 큰 값으로 입사를 시키잖아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볼까요? 잘 보세요. 얘보다 큰 값, 요렇게 입사시켜볼게요. 그럼 얘한테는 이게 입사각이죠? 사인 값에 의하면 보세요. 이 값이 바로 사인 값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매질 2에서 바라본다면 요 각과 요 각이 어때요? 같아서 반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2개를 암기합니다. 두 개만. 첫 번째. 자, 이것은 광학을 따지는 거죠. 알았습니까? 무엇을 따지는 거라고? 빛이에요, 빛. 알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밀에서 어디로? 소로 굴절을 일으켜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밀이 느립니까? 빠릅니까? 느리죠. 소는? 빠르죠. 이럴 때 바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적어도 입사각이 무슨 각보다는 커야 된다? 임계각보다는 커야 된다. 알았어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 된다. 되니? 그래서 임계각을 갖고 우리가 상대 굴절률을 재보잖아. 여기 노란색 봐봐. 노란색. 무슨 얘기냐? 이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 자체가 임계각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얘의 상대 굴절률을 써보잖아. 입사각 세타 굴절각 몇 도? 90도가 될 때. 그렇다면 분모가 얘가 되는 거야. 분모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밑에 사인 몇 도? 90도. 이게 분모가 된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갔어? 예. 얘는 사인 몇 도? 센터. 사인 90도 얼마인데? 1.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니? 그래서 결국 굴절률은 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면 적어도 이 값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알겠어? 사인 세타 값보다는 어때? 커야.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정확히 알면 전반사 조건에서는 금방 파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반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이용하느냐? 이용 예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잠수함의 잠망경 같은 거, 그럼 쌍안경 같은 거, 내시경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잘 나오는 건 얘입니다. 광통신. 광통신은 빛의 속도로 통신을 보는 건데 얘는 누구를 이용해서 섬유를 이용해서 광통신을 우리가 구현을 시킵니다. 광섬유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속유리라는 게 있어요. 속유리. 건유리가 있고. 자, 빛은 이 속유리를 따라 이동하고요. 요 건유리는 그런 속유리를 따라 이동하는 빛이 전반사를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 굴절류를 우리가 속 이렇게 쳐볼까요? 얘 굴절류를 컷 쳐보면 여러분 속유리 굴절률이 클까요? 건유리 굴절률이 클까요? 얘가 커요. 속력이 느리니까. 얘가 뭐 하다는 거죠? 밀이고 얘가 뭐 하다는 거죠? 그래서 봐요. 얘를 코어라고 그러고요. 얘를 클레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여길 따라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결국 이 빛이 이동하려면 세타 이상의 각을 줘야겠죠. 근데 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이 광섬유가 광케이블이라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 보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각도에 대해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각도는 1도라고 그러죠. 이걸 60등분 하면 이렇게 돼요. 분이라고 읽어요. 1도의 눈금을 60등분 합니다. 그러면 이걸 60등분 하면 초. 됐어요? 원진아, 이 단위가 뭐야? 원진은 마음은 제주도에 와 있어. 그것도 제주도에서 시간이 밤 12시야. 술 한 4병 먹고 자고 있는 그런 음주 측정해봐요. 그 샌드에 울고 패치 들고 다니는 거 뭐야? 음주 측정기. 지금 측정해도 지금 걸릴 거야.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개가 계속 졸고 있어. 언제 들켰어? 오케이. 삼진하고 보면 되지. 나이 맞추신 거예요? 초. 너네 초단위 중학교 때 어디서 배웠어? 연주 시차에서 배웠지. 연주 시차. 0.02초. 이런 거 연주 시차에서 안 배웠어? 연주 시체를 안 배웠어요. 그래, 별까지 거리 측정할 때 연주 시차분의 1로 비례한다. 1도는 몇 초야? 3600. 그래, 3600초야. 1도를 3600분분한 거야. 그러니까 임계각을 정할 때 있잖아. 효율적인 게 뭐냐면 임계각이 작을수록 유리한 거야. 임계각이 작아야 될 조건을 얘기해봐. 밀하고 소의 밀과 소의 차가 클수록 좋은 거야. 클수록. 알았니? 그러니까 잘 봐봐. 막걸리와 공기로 코와 뭐를 만들어? 클레딩을 만들 때 막걸리가 가운데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막걸리하고 공기가 정보량을 많이 전달할 수 있겠니? 소주하고 공기가 많이 전달할 수 있겠니? 막걸리가 훨씬 많아요. 왜? 막걸리가 더 밀하거든. 속력차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진다고. 그럼 전반사 일으키기가 쉬워지는 거지. 야, 뭔 말인지 알겠어? 원잔? 물결파부터 보겠어. 우리가 굴절을 너무 오래 까먹었네, 그지? 굴절.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속도 차이. 속력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네.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 거지. 빛일 경우에는 소가 빨라, 미리 빨라? 호. 그치. 근데 음파일 경우는 물. 미리 빠르는 거지. 이 경로의 차이는 누구의 원리를 따른 거야? 스냅? 수학자. 수학학원 이 사람 이름을 난 것도 되게 많아. 이루다. 그 이루다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알았어? 유클리드? 뉴클레오타이드? 네. 아미노산. 역시. 누구예요? 페르마. 사기꾼. 메비우스가 사기꾼이구나. 페르마 아니야. 지우개.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무조건 어떠한 것이든 속도가 빠른 쪽에서 가장 긴 경로를 잡는다. 그리고 페르마의 원리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굴절로 연결하면 항상 같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항상 동일하다. 알았어? 실제로 굴절은 우리가 이것만 보면 되겠지.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간에 각도가 크다면 뭐가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 근데 속력이 진행이 될 때, 파동이 진행될 때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 그렇지. 그래서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그럼 속력이 빠르려면 파장이 어때야 돼? 짧아요. 길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치? 자, 여기서 얘들아,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은 어떻다? 작다. 그거 외워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기본이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손 내려봐. 다음으로 모르겠지. 이거 모르면 다음 주 나와야 돼. 다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냐? 너 언제 출발하는데? 새벽 6시. 며칠 날 수요일 새벽 6시. 빡세네요, 좀. 수요일 아침에 출발한다고? 넌 목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고?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못 온다고? 넌 오잖아. 왜요? 넌 뒷비행기 아니야? 근데 쟤랑 같은 학교 아니잖아. 너 밤에 야간 학교 아니야? 너 야간? 다음 주 공부 좀 해봐야겠네. 근데 저도 황현정이 꿈꾸는 세상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수련회 못 간다. 안 물어봤어. 컨디션 조절다니 못 나올 것 같아. 어디가? 자, 이제 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물결파야, 물결파 이거. 물결파는 매질은 동일하잖아. 물이잖아, 물. 그지? 물결파는 말이다. 실제로 속력이라는 게 뭐에 비례한가를 알려주는 거야. 얘는 수십. 깊이. 이거에 비례해. 그래서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빠르다라고 봐도. 그래서 수심이 얕으면 소리가 나지. 졸졸졸. 이 무슨 물이야? 시냇물. 흐르는 건 강물. 이해 갔어? 그래서 물결파는 그냥 극단적으로 수심을 딱 이 지점에서 깊다, 얕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물결파는 이게 뭐의 의미 아니? 이거 이게 마루다, 마루. 알았어?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면 이것은 파장에 해당되겠지. 요 가운데 볼이 있는 거지, 알지? 마루가 무슨 발과 무슨 발이 만난 거야? 만났다기보다는 우리는 무슨 발을 말을 하겠어? 오른발? 그렇지. 왼발을 말을 하겠단 말이야. 플러스 변이. 그렇다면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다? 파장이 되는 거야, 사이가. 근데 파장이 길면 속력이 어떻다고 했어? 빠르다겠지. 그럼 얕은 쪽은 요 사이가 가까워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보자. 요런 식으로. 알았니? 그러면 실제로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에 몇 도? 90도로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럼 얘가 여기서도
90도로 진행을 하겠지. 이렇게. 그럼 요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러니 요거를? 법선. 요걸 법선이라고 그런다면 요 각이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입사각. 요 각은. 불편하죠. 그런데 이 각과 입사각과 똑같은 게 얘야. 다른 거 외워. 알았지? 그 다음에 굴절각과 똑같은 거. 이 굴절과 똑같은 게 누구라고? 요거야. 알았지? 평면 180도에서 큰 거보다 작은 쪽이 입사각이고 얘도 180도에서 큰 쪽보다 작은 쪽이 굴절각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알았냐고? 노려보고 있어. 물결판은 이게 끝이야. 자, 여기서 잠깐만. 어떤 친구가 질문해가지고 답해주는 건데, 이거 봐봐, 얘들아. 이게 변 위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야. 여기 변이 얼마야? 0. 요거 얼마야? 0. 요거 얼마야? 0. A, B, C는 변이가 모두 0인데 위상이 다른 애가 하나 있어. 누구냐? 아, 그다음. 위상이 다른 애. 위상이 뭐냐? 매질의 움직임이야. 잘 봐. B. 사람이 이게 반대 쓸 수도 있지만 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 그럼 0이라는 지점 뭘까? 주저. 딱 가운데. 이해가니? 일어나려고 해도 가운데에 도달하고 앉으려고 할 때도 가운데 도달하잖아. 그치? 그때 앉는 방향 쪽으로 내려갈 때 0이 되는 거야. 일어나는 방향 쪽에 0은 다르잖아. 매질 움직임이. 그거 어떻게 찾냐고? 이렇게 찾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파동이 이동했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오른쪽으로 똑같은 애가 이동했어. 맞지? 이 흰색 파동이 빨간색 오른쪽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질은 그 다음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래로. 매질은 위아래로밖에 움직이지 않잖아. 여기 있네 어디로 움직여? 위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니? 이 빨간색을 딱 그려보니까 A랑 B가 위상이 달랐던 거야. A는 앉는 와중에 0을 지나내고 B는 올라가는 와중에 0을 지났다네요. 그러면 요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중이잖아. 네. 위상은 누구누구 같다. A, C. A하고 C. 그래서 파장의 정의가 위상이 가장 근접한 같은 위상까지의 거리가 파장이야. 그때 너희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마루에서 뭐야? 마루가 바로 같은 위상이지. 그러다 보니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의 위상을 묻지 않아. 항상 A, B, C를 묻지. 알았어? 그때 A는 C하고 위상이 같고, 알았어? 그 같은 위상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 부른다만 알고 있잖아. 예. 알지? 이렇게 하자고. 맨날 저만 놀라는 거. 너가 리액션 해주는 거지. 얘들도 놀랬는데 그냥 안 놀란 척 하는 거야. 넌 내가 가장 사랑하잖아. 됐어. 굴절은 이렇게 됐다. 알았어요? 네. 그럼 뒤에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 우리가 이런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상대 굴절률. 자, 1에서 2로 굴절이 될 때 이것이 1보다 컸다. 1구역이 빨라, 2구역이 빨라. 성령. 이구요? 멋진데. 얘들아, 이게 뭔 뜻이야? 이 뜻이야, 얘들아. 1, 2에서 법선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상대 굴절. 왜? 이게 바가 이거잖아. 이해가냐? 이것은 여기는 사인 값이고 아, 1에서 방. 여기가 V2분의 뭐지? 그리고 이게 1보다 크려면 어디가 빨라야 돼? 1이 빨라야지. 저. 저걸 이해한다는 게 상대 굴절률이라고 되네. 어? 그러면 각도는 누가 커야 돼? 입사각이 커야 돼? 굴절각이 커야 돼? 입사각이 큰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스넬의 법칙에서 사인 i분의 뭐? 이렇게 놓는 거야. 얘가.
이건 뭐랑 같다고? 저 옆에 있는 식을 갖다 대입하면 파상. 그리고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이 작잖아. 그래서 분모가 이게 들어가. 이게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것만 바뀌어. 이해 갔어? 그래서 어렵지 않는 거야. 자, 이제 넘겨봐봐. 거기 굴절의 특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굴절은 소리가 이동하는 형태. 얘들아, 소리는 더운 공기가 빨라, 찬 공기가 빨라. 더운 공기가 빠르다. 알았니? 속력은. 한데 전달은 멀리까지 전달이 잘 되는 건 찬 공기잖아. 그치? 전달이 잘 되는 쪽으로 꺾이는 것이 굴절이라고 친다면 낮에는 지표가 뜨겁지. 그래서 저 위로 꺾여. 찬 공기 쪽으로.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끓어. 밤에는 어때? 지표 쪽이 차갑지. 소리가 지표로 꺾여. 그래서 저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좀 시끄러움을 많이 느껴. 노이가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낮말은 누가 듣는다?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기루 같은 것도 굴절. 내가 신기루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게 누구였어? 기억나니? 미씨. 기억도 안 나지? 아지텍. 인카. 마야? 그 남미 칠레 쪽에 1500m 해발에 항구가 있었다고 얘기해줬잖아. 기억나? 예. 아, 그래. 그걸 다큐멘터리 카메라 감독이 지켜 서 있다가 거기에 항구가 있는 이유를 찾아냈다고 했잖아. 왜? 신기루가 생겼잖아. 거기. 예전 사람들이 거기가 항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나? 아니다. 이거 우주선의 도착지입니다. 뭐 헛소리를 막 남발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작가가 3개월 동안 거기서 막 잠복하고 밥 먹고 혼자 막 지키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거기로 배가 들어오는 걸 보게 돼. 그게 무슨 현상이야? 신기루. 그걸 갖고 그때 사람들은 거기다 항구를 친 거야. 신이 보낸 선물이다.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왕 말 한마디에 항구가 있겠다. 그 다음 신기루도 굴절에 대한 현상이다. 알았어?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야겠지. 근데 선생님이 책이 없지. 어떤 학생한테 내가 뺏겼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숙제를 해와. 알았어? 이제 넘겨.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할 게 뭐야? 나한테 간섭 좀 간섭이. 잘 봐봐. 자, 파동의 간섭은 조건이 있거든. 2개 이상의 파동이 서로 만나게 되면 위상이 같다면 도강이 일어날 거고, 위상이 서로 다르다면 상쇄가 일어날 거라는 게 간섭이야. 그렇게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첩이라고. 중첩. 그러니까 중첩은 말 그대로 위상과 진폭과 진폭이 만나는 걸 중첩이라고 하는 거야. 겹친다는 얘기잖아. 근데 중첩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독립성을 가져. 파동.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저기 합창단 한 번씩 다 해봤지? 합창단 차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힘들어 말고. 손내려. 이렇게 화면에 안 나오게 들어. 알았지? 화면을 다 가리네. 진짜 정말 안 해본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노래방 못 가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엄청나고 어떻게 해요? 아, 어릴 때 다 들죠. 유치원 다니면 다 한 번씩은 하잖아요. 다녔어요. 집안이 어려우면 유치원 못 다닐 수도 있는 거지. 다녔어요. 아니에요. 해바라기 유치원. 아니에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선화동 해바라기 그거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원장님 나중에 열심히 잘해 돈 벌어서 자식한테 유치원 보내면 원장님 돼. 부부하고도 친했다고요 제가. 진짜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진짜잖아. 몇 년 다녔어요? 저 3년인가 다니고 저기 선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병설 유치원 갔다니까요? 아, 병설이 더 비싼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가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네,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합창단 하다 보면요,
자기 목소리만 들려요. 노래를 할 때 자기 목소리만 들립니다. 근데 지휘자는요 거리가 있거든요.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할 때 사람 수에 따라서 그 사람보다 뒤로 물러남이 달라요. 뭐 저기 대도 하는 애들이 발 앞에서 막 뒤하는 거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쪽으로 빠집니다. 왜? 소리 중첩을 이 사람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하모니라고 그래요. 하모니. 그래서 소리가 막 어우러지는 걸 느껴서 가장 좋은 소리. 근데 그 중에 소리가 잘 어우러진다 근데 삑사리 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조정시키고 안 되면 빼줘. 자기 빠져본 사람 한 번이라도. 다섯 번째 걸려서 빠졌습니다. 많이 주무셨어요? 응? 심했어요. 뒤에 많이 저는 베이스였어. 그렇지. 너 원래 했는데 자꾸 자꾸 이렇게 하라고요. 야 목소리 너무 낮다 가. 네. 아니 솔직히 안 빠진 척 하는데 나 비빈 거 아니야. 옆에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난 내 목소리를 냈다고. 중첩은 파동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때 같은 위상끼리는 뭐를 한다? 보강을 하게 돼요. 서로 다른 위상은 잠보세요. 근데 그 교차 상태를 지나게 되면 독립적 운동을 한다. 그게 파동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오페라 같은 걸 할 때, 아니면 합창 막 할 때, 뭐 노예들이 합창 같은 거, 나부코 같은 거 막 진짜 한 3, 40명이 나와서 합창을 하거든요. 그때 앉는 자리에 따라서 돈값을 합니다. 어떤 자리는 남자들 목소리만 들리고, 어떤 자리는 여자들 목소리만 들리고, 어떤 자리는 꿀 하모니가 들려서 멋있고, 그게 고액 자리예요, 거기가. 그렇게 좌석을 배치해요. 콘서트 맨 앞에가 제일 비싸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 뒤로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비싸요, 거기가. 그리고 더 비싼 데는 저 2층, 3층. 소리가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저가의 가격을 받는 애들이 소리를 편차적으로 듣냐?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그쪽은 그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다른 목소리들이 상쇄돼요. 근데 어디에는 조화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비싼 자리들. 알았습니까? 그럼 오늘의 결정적인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보강과 상세를 배워야 될 텐데 조건을 꼭 아셔야 돼요. 보강과 상세의 조건이 뭐냐면 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맞닥뜨릴게요. 하원이 트윈이에요, 트윈스. LG라는 얘기죠. 하원이 LG입니다. 플레이오프. 자, 그러면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진동. 첫 번째, 아니, 파장이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진폭이 동일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출발할 때 위상도 같아요. 무슨 얘기죠? 왼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왼발 동일한 출발한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어요? 이런 게 쌍둥이 파운드란 말이야. 그럼 쌍둥이 파운드들이 보강을 한다, 상쇄를 한다는 몇 주기씩 따지냐면 잘 알아두세요. 4분의 1주기씩 따집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4분의 1주기면 몇 파장인지 알아요? 4분의 1파장이에요. 알았어요? 2분의 1주기가 반파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이따가 정상파를 쌤이 알려줄 텐데 정상파를 학교에서 쓱 하고 지나가거나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지만 조금 선생님들이 좀 관심이 있다면 정상파를 꼭 설명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고득점을 맞아요. 알겠지?
그럼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요. 자, 이 쌍둥이 파원을 우리는 보강과 상세를 지금부터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강이 일어나고 상세가 일어날 때 과연 중심 파원으로부터 두 개의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어떨 때 보강이 일어나고 상세가 일어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잘 봅니다. 우리는 파원이 두 곳이 있어요. S1과 S2. 누구라고요? 쌍둥이 파원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 파장 난다가 얼마인가 봤더니 2cm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출발이 왼발부터 출발했다고 해요. 변이가 뭐라고요? 왼발이니까 플러스겠죠? 됐어요? 왼발부터 출발했어요. 자, 여기가 S1이에요. S2예요. 자, 파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S1으로부터 거리가 몇 cm냐? 3cm예요, 거리가. 요 P점이. 여기는 몇 cm인가 봤더니 5cm입니다, 5cm. 자,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 잘 봐. 원진스. 네. 왜 울어? 저요. 자, 보세요. 왼발, 요거 왼발로 볼게요. 무슨 발? 오른발. 그 다음에 무슨 발이에요? 왼발로 또 다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S2에서 출발해요. 5cm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무슨 발? 됐어요? 이해가요? 됐어요? 이게 보강일까요? 상설까요?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같이 그려줘야 보기 편한데, 이게 왼발이에요, 왼발. 얘도. 그래서 여기는 왼발이 도달한 거라고 보면 돼요. 보강이네요. 맞죠? 이게 어떻게 해서 계산되어진 거냐면, 잘 보세요.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이 거리의 차가 2분의 1파장에 짝수배라면 이거예요. 얘는 보강이 일어날 것이다. 둘이 빼봐요. 차가 몇 cm 차이 나요? 그러면 얘 반파장은 1cm잖아요. 그거의 2배죠. 이런 보강이 일어나요. 알았어요? 계산. 다시요. S1에서의 그 파원과 S 파원까지 거리, 이 차가 2분의 1람다에 2m 플러스 1이라면 이거 무슨 배? 홀수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6cm라고 해봐요. 6cm. 그럼 무슨 발이 도착할까요? 오른발이 도착하거든요. 그럼 6에서 3을 빼면 3cm가 나오죠. 1cm에 몇 배예요? 3배. 그냥 2분의 1람다의 3배잖아요. 이러면 상세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 페이지. 자, 여러분, 물결파를 보겠습니다. 물결파에서 파원이 몇 개 있나 보세요. 2개 있죠? 걔들 무슨 파원이다? 고로 여러분 요건 조심하자. 경로차가 단파장의 짝수배면 무슨 간섭? 보강. 좋았어. 잘 봐. 우리 이걸 경로차라고 부를 건데 S1이라는 파원에서 이것을 뺐을 때 짝수배면 이것이 뭐라고? 보강인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함정에 잘 빠지는 건데 밝은 부분은 누구랑 만난 부분일까? 마루와 마루. 어두운 부분. 불과 불. 이 둘이 모두 보강이다. 명심해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알았냐? 그럼 경로차가 이렇게 홀수되면
이때는 뭐라고? 상쇄지. 네. 여기 밝고 어두운 게 아니라 그냥 회색 부분? 밝고 어두운 분의 사이? 그게 누가 만난 거야. 아루와 그래서 실제로 니네 시험 문제 나올 때 실선은 말하라고 친다면 점선이 골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되면 자 파원과 파원 이 사이에 중간 지점 여긴 뭘까 얘들아? 보강이야 상세 딱 중간 아, 정로차가 얼마 나와? 짝수가? 0? 0이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래서 보강이야. 이 선을 잇는 부분이 있지. 이 선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보강이야. 밝고 어둠, 밝고 어둠이 나타나겠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밝고 어둠 간격이 좁으려면 파원에서의 파장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요. 그렇겠지.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할까? 아, 물살을 놓고 파원을 때리는데 퐁퐁퐁 이 상극이니까. 알았어? 퐁퐁퐁퐁. 자, 밝고 어두운 부분을 좁게 하려면 퐁퐁퐁퐁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런데 이럴 경우 생각해봐. 퐁당퐁당 이러면 위상이 서로 다르죠. 반대지. 그때는 짝수배가 뭐가 되는 거야? 상쇄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왜? 하나는 왼발인데 하나는 무슨 발로 나와? 오른발. 오른발. 그러니까 이 뒤축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생각은 해보라고. 오케이? 이런 거야. 자, 이제 소리를 보자. 무슨 파? 음파. 음파. 자, 음파는 쌍둥이 파원이라기보다는 음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쌍둥이 파원을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얘들은 그냥 두 개의 파원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얘들의 보강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야? 크게. 그지? 보강이라는 거. 음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위상은 동일하게 출발하는데 진폭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 알았어? 그렇게 되면 보강이 일어나는 곳은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네. 그지? 그럼 상쇄가 일어나는 곳은 소리가 안 들려요가 아니라 작게. 그리고 너희들 그림 오른쪽 페이지에 있지만 음원과 음원 사이의 중간 지점 거기에서는 반파장 차이에 뭐가 나와? 크고 작음이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남자 목소리 음원과 여자 목소리 음원을 썼을 때 누가 크고 작은 간격이 좁을까? 여자. 그렇지. 누구 속도가 빨라? 가점. 그렇지. 그래서 진동수가 여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짧은 거야. 내보내줘? 한번 나갈 거야? 아니 그냥 제주도 간다고? 항상 하하하. 다음 주 갔다 오면 이러고 너 왜 그래? 나라 이름 표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불쌍해. 제주 가면 제주도 학생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육지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알았어? 기념품 사드리고, 뭐? 기념품 사드리고. 기념품? 나는 제주도 기념품이 집에 10,000개가 있어. 제주 기념품 뭐였어요? 여자 볼. 여자가 10,000개가 있다고요? 걔가 아니지. 볼, 여자, 바람 이거 갖고 와. 볼은 아마 비행기로 반출하기 어려울 거고 바람은 아마 들고 나기 어려울 거고 여자는 더더욱 힘들겠지? 가져오지 말란 얘기야. 먹을 거 하냐? 나랑 막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대신 한 개씩 갖고 와. 초콜릿 갖고 죽여버리자. 초콜릿 먹고 나면 반만 갖고든지 그럼 내 인정. 낱개로 바꾸면. 낫기 괜찮아. 가져와서 선생님 지금 툭 남자는 이래야지. 넌 받아야겠네. 멋있잖아, 그지? 넌 주워 먹어. 네. 난 안 주워 먹을 거야. 난 귀족이거든. 얘들아,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 빛의 간섭 보이지? 예. 얘하고 물결파랑 혼돈이 일어나더라. 빛의 간섭은 원래 빛이 하는 게 말이다. 여러 가지 빛들이 뭉쳐있는 거지. 백색 외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전자기파에서 여러분들
배웠거든. 사실은 너네 전반사에서 뒤쪽에 전자기파가 있어. 그거 공부해야 돼. 외워갖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전자기파 일종의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90도인 게 나오거든. 그냥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전기장과 자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장도 있다. 이걸 통해서 맥스웰이 방정식을 세워. 그걸 헤르츠가 증명을 한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파장이 짧은 쪽에 에너지가 센 거지. 속력은 똑같아요. 빨간색도 보라색도 똑같잖아. 보라색 밑으로 가면 파장이 짧아서 에너지가 세다고 보는 거야. 제일 센 걸로 니들은 감마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선이고 자외선이고 이런 순서로 나와. 장파장 쪽으로는 전파가 있고 마이크로파가 있고 라디오파가 있단다. 그지? 그런 것들 다 속력은 똑같지만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깊다. 이렇게 배우거든. 실제로 빛이라는 건 여러 가지 파가 섞여 있는 거라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에 가면 빛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진동의 방향이야. 여러 가지 방향의 애들이 있어. 섞여 있다고 생각하자. 얘가 만약에 바닥에 부딪혀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1, 2, 3 중에 누가 에너지가 줄까? 1번이 제일 많이 줄어. 수직으로 부딪히니까. 그러면 3번은 가장 많이 보존돼. 그래서 얘가 요런 모양이 돼. 요렇게 튕길 때 면에 대해서 됐어? 근데 이런 애가 또 다른 얘랑 만나게 되면 뭐가 될까? 3번이 보강되겠지. 빛이 산란해. 눈부셔. 이렇게 된다고. 가로빛이. 근데 이런 애가 여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벽면에 부딪히면 3번이 제일 많이 줄겠지. 튀어나오면 누가 제일 많이 보존되겠어? 1번이 제일 많이 보존돼. 그럼 그게 보통 빛과 만나면 또 1번이 어떻게 되겠어? 보강이 되겠지? 눈부심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눈부심을 방지하는 안경이 뭐야? 선글라스지. 선글라스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들의 평광각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게 선글라스야. 알았어? 그래서 양쪽 눈으로 동일한 방향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반반씩 상쇄돼서 들어와서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니네 선글라스 가서 낄 거 아니야. 또 꼬래. 그죠? 뭐래? 그래서 다음 주에 끝나고 와보면 여기만 하얘가지고 그죠? 부끄럽게 선크림 꼭 바르세요. 바닷가는 왜 얼굴이 타는지 알아요? 항상. 그 이것도 있지만 물결파하고요 모래사장의 파가 올라와서 이 밑을 다 타요. 알았어요? 특히 흐린 날, 햇빛 없는 이제 일단 다 탑니다. 자외선은 보이지 않아. 흐리고 밝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흐린 날 더 위험해요. 벗고 다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선글라스 끼면 꼭 자기처럼 선글라스 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꼭 보면 걔들 거 뺏어서 오른 알 왼 알을 겹쳐보세요. 안 보여요. 시커멓게. 알겠어요? 그걸 확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이게 숙제입니다. 선생님 거를 뺏고 학생 거 뺏어서 오른쪽 눈 왼쪽 눈을 겹쳐서 딱 보세요. 안 보여요. 생활 속에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평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의 구분이 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뉴턴이 죽고 난 시기 18, 19, 20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그게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때 16살 먹은 영이라는 애가 이것이 파동이란 결정적인 증거 실험이 이겁니다. 이중 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그럼 그 실험의 의의만 보고 갈게요. 봐요. 걔가 슬릿을 이렇게 설치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판넬에 얘가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다면 누구만 통과하겠어요? 1번만 통과하는 거예요. 보면 세로소만 통과하겠죠. 세로로 칼집을 냈으니까 슬릿 구멍이라는 게 그거 바늘구멍을 낸 게 아니라고요. 칼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는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 통과를 했으니까 그럼 이런 걸 단색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색광. 한 종류의 빛만 통과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는 거죠. 이렇게. 여기, 여기. 그건 뭐냐?
커다란 판넬을 놓고요. 이렇게 세로선을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굽니까? 이게 쌍둥이 파워입니다. 예.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 뒤에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럼 얘도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스크린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S1과 여기 S2로부터 어떤 거리? 같은 거리는 보강이 일어나야 상세가 일어나요. 보강이 일어나겠죠? 짝수배니까. 그래서 스크린 맨 중앙이 밝은 색이 떠요. 여기 선 봐봐요. 여기를 딱 쪼개서 이 경로와 이 경로가 같죠? 여기가 뭐가 뜬다고요? 밝다가 떠요. 그럼 그 옆에는 뭐가 뜰까요? 어둡다. 밑에도 어둡다가 뜨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옆에는 또 밝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말해 봐요. 밝다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어둡다는. 상세. 그래서 얘랑 구분하라고요. 알겠어? 물결파에서는 얘들 둘 다 보강이지만 빛의 관습에서는 어두운 게 상세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요 봐요. 우리가 이런 색깔을 썼을 때 밝고 어둠이 나타나겠죠. 보세요. 밝다, 어둡다. 그 다음에 밝다, 어둡다. 이렇게 나겠죠. 그죠? 그런데 보라색을 쏘면요.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가 좁아져요. 그리고 두께도 좁아지고. 왜요? 파장이 짧아서. 알겠어? 아까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기억나죠? 크게, 작게, 크게, 작게가 좁아진다고 했죠? 그 다음 이거는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단일 슬릿을 통과하는 실험도 있어요. 단일 슬릿. 여러분들이 손을 요렇게 자기가 검지엄지가 이게 약간 도로 떨리는 증상이 있다면 하지 말고 요걸 해보고 이 광원에 대해서 손을 두 개를 이렇게 접어서 가까이 다가가 봐요. 그러면 마치 팔이 손가락이 닿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선이 막 만들어져요. 이게 단일 슬릿 실험이에요. 그 가느다란 밝고 어두운 간격이 촘촘하게 나타나요. 그것이 간섭 현상인데 알았어요? 그거를 이런 슬릿 구멍 하나에 통해서 밝은색, 그러니까 붉은색, 보라색 쏘면 붉은색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밝고 어둡고 밝고. 알았어요? 단일 슬릿은. 근데 보라색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간격이 좁아진다. 파장이 짧은.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중막 간섭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중막 간섭 실험을 보려면 이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반사가 여러분 우리가 안 배우고 넘어왔잖아. 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요 라고만 배우고 왔잖아. 사실 반사를 가만히 보잖아. 이게 좀 더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볼록거울, 오목거울, 평면거울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반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상이 뜰 거 아니겠어요? 그치? 상을 봤을 때 여러분 봐. 상이 뒤집히는 게 실제 빛이에요. 그게 뒤집히는 게 실제 빛이고요. 정상으로 이게 서서 바로 서서 보이는 상이 있어요. 그걸 정립이라고 부르고 뒤집힌 걸 도립이라고 부르거든요. 니네 거울 보면 니네 얼굴이 몸이 정립으로 서 있어요? 뒤집혀 있어요? 정립. 그러면 그건 무조건 허상인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의 초점이 모이는 게 실상이고요. 퍼져나가는 연장선을 해서 간신히 모여지게 보이는 것이 정립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렌즈도 똑같아요. 우리가 망원경을 봤는데 지상망원을 보니까 사람이 똑바로 서 있어요? 뒤집혀 있어요? 서 있죠? 그러면 이건 정립 허상인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렌즈냐? 오목 렌즈예요. 저반 렌즈가. 앞에 대물은 다 볼록이고요. 빛을 모아야 되니까. 저반 렌즈가 오목인 거예요. 오목은 정립 허상이 보이는데 볼록은 어떨까요? 실제 빛이 보이죠? 모여야 뭐 개미 틀고 놀잖아요. 그죠? 그 모이는 빛은 다 뒤집혀요. 우주망원경은요. 저반 렌즈가 볼록이에요. 그래서 태양 같은 거 잘못 봤다면 보는 순간 눈 날아가요. 빛이 보이니까. 아시겠어요? 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굴절식 망원경은 없는 겁니다. 근데 굴절식 망원경이 왜 없어졌는지 그리고 성능이 발전을 못하는지 이따 보여줄게요. 지금은 반사에 대한 게 먼저 봅시다. 반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반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반사가 있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를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줄을 가지고 딱 튕깁니다. 그럼 줄이 이렇게 들어가요. 입사로. 이렇게. 알겠어요? 줄이 이렇게 한번 막 가잖아요. 이렇게 우우 앞으로 가잖아요. 왼발이라 칩시다. 근데 얘를 말뚝에다 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점뺐어요. 딱 고정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왼발이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발이 나와요? 오른발이 나오는 거죠. 위상이 봐요. 들어갈 때는 이렇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올 때는. 그래서 위상이 이렇게 180도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반사라고요? 고정단 반사예요. 자유단은 어떤 거냐면은 자유단은 얘를 이렇게 오른발 입사하잖아요. 말뚝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이 고리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고리예요. 그럼 왼발이 딱 들어가면 여기서 무슨 발이 차고 오른발이 친 다음에 왼발로 나와요. 그럼 위상이 그 영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상. 니네 위상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왼발이 들어가면 오른발로 나오는 게 고정단이고 왼발이 들어갔더니 뭘로 나온다? 그냥 왼발로 나오게 되면 뭐예요? 그건 자유단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반사가 일어나려면 고정단은 빛으로 따졌을 때요. 소에서 밀로 갈 때 광학이에요. 광학. 빛입니다. 고정단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유단은요. 밀에서 소로 갈 때 자유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요. 니네 과자 중에 고소미 알아요? 고소미? 그 과자가 밀가루로 만들었잖아. 고소미는 이러고 외우세요. 그럼 잠일소 이게 되겠죠. 서로 반대가.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중막 실험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봐요. 막이 있다면 봐요. 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근데 기름이 있어요. 기름. 이 기름이 어디에 떠 있어요? 물에 떠 있단 말입니다. 경계면이 두 개가 떠 있죠.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미래요? 기름이 미래요? 기름. 기름이 미라죠. 그러면 법선을 그려볼까요? 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봐. 들어가서 꺾이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예요. 무슨 발로 들어갔을 때? 이거 위쪽. 왼발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소에서, 얘 입장에 소에서 밀로 가는 거잖아. 위상이 어떻게 된다? 왜? 밖에서 나. 180. 고정단 반사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들어갔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어. 기름하고 물이에요. 그럼 얘가 밀이거든요. 기름. 상대적으로 기름이 밀이에요. 상대적으로 물이 소예요. 보면 아시잖아요. 누가 맑아요? 물이 맑죠. 기름은 뭔가 꽉 찬 진한 느낌? 그럼 얘는 뭐에서? 밀에서 소로 가는 거잖아. 무슨 반사? 자유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발로 들어오면 무슨 발로? 왼발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두께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서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나가는 놈이 이렇게 나가는데 얘랑 왼발, 오른발, 왼발로 만나면 상쇄가 일어나지만 두께의 차이에 의해서 오른발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나가는 애가. 그럼 거기서 보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보강이 일어나면 빛의 색깔이 더 뭐예요? 화사하게 또 그 파장 영역에 따라서 빨간색이 보일 수도 있고 노란색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른발, 왼발이 만나버리면 뭐예요? 그럼 빛이 상쇄가 됩니다. 그럼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심장로에 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기름막이 살짝 떠 있으면 뭐가 보여요? 무지개가 보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지개가 다르게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중막 반사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로차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데 사실은 두께가 일정치가 않잖아요. 무리의 기름막은.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 색깔도 일정하게 안 나와요. 원래 일정하게 나오면 동그란 기름막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둘러싸야 돼요. 무지개가. 여기 딱 봤을 때. 근데 아니에요. 이쪽만 이렇게 있고 이쪽은 없고 막 이래요. 그럼 이쪽이 봐요. 또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고. 왜 그럴까요? 두께에 따라 경로차가 생겨서 어디는 보강, 어디는 상쇄가 일어나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뉴턴은 뭐를 찾았냐면 이러한 유리판을 놔요. 이런 유리판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들어 온 볼록 렌즈를 놓는 거죠. 이렇게 볼록 렌즈를 딱 놔요. 이렇게 볼록 렌즈를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얘를 바라봐요. 그러면 봐요. 빛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빠르겠지만 이 거울을 지나가면 어떻게 렌즈를 지나가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다가 다시 요 밑으로 가면 공기예요. 그다음 밑에 거울 유리가 있어요. 반사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 경로차에 따라서 요 경로가 왼발 오른발 가지고 맞고 튀어올라가는데 오른발 왼발로 나가겠어. 어차피 여러분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면 무조건 소밀이에요. 소밀. 이해가죠? 그 위상이 어떻습니까? 소밀이니까 얘는 이제 뒤집어도 180도로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요 높이 차에 따라서 요 거울, 그 볼록 렌즈 면에 왼발이 도착할 수도 있고 오른발이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간섭에서 어디는 어둡게 보일 수 있고 어디는 밝게 보일 수 있겠죠. 이게 볼록 렌즈가 완벽하다면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가운데를 딱 놓고 이렇게 완벽하다면 동그랗게 이 무늬가 밝고 어두운 무늬가 동그랗게 나와요. 이게 정사면이 똑같다면. 근데 약간이도 어딘가 두께가 다르다 그러면 그쪽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볼록 렌즈가 제대로 된 거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 볼록 렌즈는 한쪽 면만 완만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 다른 쪽 면도 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인간이 만드는 한계가 180mm예요. 직경. 신기하군요. 18cm.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은 더 이상 못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상을 모으는 게 볼록 렌즈만 모으지 않잖아요. 한쪽 면만 제대로 파면 된다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오목거울이 나와요. 그걸 주경이라고 해요. 거울경자를 써서. 그래서 이게 원래 대물 렌즈잖아요. 볼록 렌즈가 대물 렌즈 일반 망원경에서. 근데 그 크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체 관측이 불편하니까 얘는 이것만 제대로 딱 공유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반사망원경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이거를 여기다 모으죠. 이 들어오면 모으잖아요. 빛을. 그거를 거울을 통해서 요 옆에서 알겠습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반사망원경은 옆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뭐라고 하더라? 나 이렇게 맨날 까먹지? 일반적으로 굴절식 망원경은요 갈릴레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케플러식이 있어요. 갈릴레이식은 최초로 만든 망원경인데 저반 렌즈예요. 그래서 지상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케플러식은 볼록 렌즈예요. 별만 관측이 가능해요. 별이 막 뒤집히든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옛날 그거 있죠. E.T. 영화에 달. 커다란 달에 자전거 타는 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천체 망원경으로 선명하게 하려고 찍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달이. 거꾸로.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 원래 달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이거든요. 그 달 모양이 뒤집혀 있는 거 이렇게. 그거를 막 지나가는 거. 관객들은 몰랐던 거. 모르죠. 그거는 천체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저거 안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망원경 중에 반사 망원경이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카세그레이식이라고 하거든요. 방금 떠올랐어요. 맨날 왜 이렇게 까먹지? 카세그레이식이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기다 뚫어갖고 직접 이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굴절식처럼. 반사인데, 주경이 오목이죠. 가운데 주물러서 빛이 보이게끔. 알았습니까? 반사망원경 요즘엔 대세예요. 이걸 엄청나게 키울 수 있어요. 한쪽 면만 깎으면 되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백산 천문대나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다 카세그레이식. 아셨어요? 네. 자, 지금 간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알아냈죠? 그 이중막 간섭에도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간섭을 볼 때는 쌍둥이 파원으로 시험에 낸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2분의 1 파장에 뭐가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서 거리 차이에서 우리가 보강상세를 간섭할 수 있고, 그들이 보강상세가 좁아지려면 파장이 짧은 걸 쓰면 됩니다. 네. 이제 잠깐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면
정상파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맨 밑에 보여요? 정상파. 이 정상파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이 정상파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같은 고정단 반사나 자유단 반사의 속에서도 정상파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빛을 쏩니다. 그럼 고정단 반사가 되면 왼발이 들어가면 오른발이 튀어나오죠. 근데 자유단 반사에서는 왼발이 들어가면 왼발이 나옵니다. 근데 빛을 쏘는 광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반사판이 여기 있고 반사판이 여기 또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맞고 하다가 서로 막 맞추다 보면 이 거리차를 점점점 변형시키면 여기서 정상파가 생겨요. 알았어요? 둘이 보강과 간섭이 일어나는 일정한. 근데 그 거리를 벌릴 때 4분의 1주기만큼 벌리면 딱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경로를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러한 파가 와요. 이렇게 왔어요. 이쪽에서 이러한 파가 와요. 양쪽에서 파가 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0이에요. 출발. 근데 여기는 주기가 지났을 때예요. 주기면 노란색은 여기까지 오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너무 과장되게 높이 들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도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여기 따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그럼 파란색도 어떨까요? 얘도 이렇게 오겠죠. 여기.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라가겠죠. 그럼 둘이 겹치죠. 네. 겹쳐서 진폭이 몇 배로 돼요? 2배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빨간색의 정상파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반파장 길이 변했어요? 네. 안 변했는데 뭐만 변했죠? 진폭만 변했어요. 여러분. 됐죠? 자, 이제 하나를 더 가보자는 거죠. 보세요. 나 이 색깔 참 부끄럽다. 대충 그리는 거니까 선생님 저기 세로가 안 맞아요. 의존하지 마요. 네, 가로가 안 맞아요. 뭐죠? 자, 4분의 1티 됐습니까? 그럼 노란색이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동. 파란색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럼 정상파가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상세가 일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상파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이제 4분의 3주기를 지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만 좀 알면 좋냐면, 4분의 1주기만큼 얘들이 변화를 관측을 해야 정상파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자, 노란색이 어디까지 올까요? 여기까지 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파란색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상파가 여기서 하나 일어나요. 이렇게. 여기서도 일어나요. 이렇게. 여기서도 일어나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러면 1주기가 딱 되는 순간 다시 평면줄이 쫙 나타나요. 우리는 봐요. 위상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지점은 동그라미죠. 보여요? 보여요? 네. 변이가 다 보여요? 네. 0이죠. 이런 지점을 마디라고 해요. 마디. 노드. 이 부분은 어디서 배우냐? 화학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SOB, 1S, 2S, 3S를 우리가 오비탈 함수를 볼 때 1S를 선생님이 야구공이라는 거 기억나죠? 네. 2S는 볼링공. 그래서 볼링공이랑 반드시 야구공을 포함하는데 노드가 하나 나타난다 이런 거 배웠죠? 네. 이 정상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부분. 여기는 이렇게 변이가 최대죠. 네. 여기는 뭐예요? 최소죠. 여기는요. 또 최대죠. 이런 부분이 배라고 불러요, 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파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일반 파야, 일반 파. 이게 정상파가 되면 여러분 파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진폭만 몇 배로 커진다? 2배. 2배로 커지면서 알겠냐?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이 이름이? 마디. 마디. 요 부분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뭐 이렇게 봐도 1파장, 뭐 이렇게 봐도 1파장이에요. 그래서 배가 2개 있고 마디가 3개 있는 이게 하나의 정상파의 파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상파가 되면 에너지가 세진다? 그대로다? 그대로? 세지죠. 진폭이 커지니까. 아, 진동성은 그대로지만 진폭이 커져서 에너지가 세진다. 원진아 10파마. 네. 야, 여기 안 봐? 왜 나 안 봐? 기분 나쁜 거야? 네. 제주도 가기 전까지 눈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 안 보는 거야? 몰라고. 제주도 간다고 별다른 애 있는 거 같아. 나보다 다 못생겼어. 공감하는. 우리 도가 저렇게 변명하는 건 처음인데. 더 기분 나쁜데? 아 자꾸 말이 많아진 것 같아. 오래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꺼져 또 가르치다 보는 척하는 거야. 공투 쳐먹은 거야? 떨어져.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정상파를 가지고 내가 몇 개만 소개를 할 테니까 봐. 이거는 좀 자기가 1등급을 맞고 싶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